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사는 김광일이가 또 주말이라 별로 할 일도 없고 해서 점심 먹고 또 취미생활 삼아 영상 하나 만들자 해서 이렇게 또 켰습니다. 예쁘게도 봐주세요. 아무튼 오늘 이번 영상은 주제가 뭐냐면은 북한의 북한의 가달러. 북한의 가달러가 왜 생겼냐? 옛날에 90년대 후반기, 그 다음에 2000년도 초반기, 이때 갓달러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북한의 갓달러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고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확인해 본 건 아니고, 내가 확인할 위치도 아니었고, 그냥 들은 얘기. 근데 내 위치가 또 들을 만한 위치는 또 있었어요. 평양에서 내가 순영차 운전을 하다 나니까, 김일성 정치대학, 인민군 검찰, 이런 데서 승용차 운전을 하다 나니까, 총정치국. 평양에 조금 논다는, 여기로 말하면 논다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다 알던 얘기야. 근데 누구도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 특히 이만갑에서 북한 잘한다고 하는 기쁨저가 어떻고, 김정일이 무슨 병력 내력이 어떻고, 김정일이 색시가 어떻고 하던 사람들도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처음 동영상 올리는 건데, 처음 말하는 건데, 내가 회사 다닐 때 회사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했지. 이런 이 내용이 있는 것 같다. 나도 확인은 못해 들은 얘기인데, 평양의 용감들은 다 알고 있던 얘기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 영화에서도 북한의 달러, 100달러짜리 동판 해수하고 하고 하는 드라마도 찍고 영화도 찍고 했잖아요. 공저 같은 것도 만들고. 근데 그게 아예 없는 게 아니고, 내가 한국에 와서 영화를 한국 영화로에서 흉판, 100달러짜리 흉판 해수하고 하는 거 보면, 내가 북한에서 들었던 얘기가 맞는 얘기구나 하는 게 증명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북한에서 들었던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미국 아이들이 100달러 지폐를 80년대 바꾼 것 같아. 80년대 초반. 80년대 초반에 100달러를, 새 100달러를 찍어내야 되는데, 100달러 찍는 현판이지, 동판이라 찍는 달러를 이게 찍으려면은 이거 찍는,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현판이라 그러나? 그 현판을 미국 아이들이 세밀하게 만들질 못해서 스위스에 의뢰를 한 거예요. 스위스에 의뢰를 했다고 하더라고. 스위스 세밀한 정밀 작업하는 업체다가 이거 100달러짜리 현판을 앞뒤 달러가 돈은 앞뒤가 있잖아요. 앞뒤 두 개를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우리가 100달러를 만들 수 있게 새 100달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새 100달러 디자인을 준 거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스위스가 미국의 의뢰를 받고 그거를 100달러짜리 지폐 그거를 만드는 거지. 만들었는데 이 스위스 놈들이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스위스 업체에서. 그래서 하나는 미국에 주고 하나는 자기네가 보관하고 있던데, 요거를 소득 정보부 아이들이 알아가지고 그걸 소득 아이들이 사갔어. 스위스에서 만드는 걸, 기계를, 기계가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트렁크 하나 이게 아니고, 기계 시스템, 여기로 말하면 체계가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이게 조그만 기계가 아니고, 아무튼 그 기계를 하나는 미국에 보내고 똑같은 걸 하나를 또 만들어 가지고 스위스 아이들이 이걸 소득 아이들이 알아서 소득 정보부가 사간 거야. 소득 정부가 80년대 사서 소득 정부도 이거 100달러를 찍으려고 그랬는데, 미국이 눈치 보이잖아. 소득의 80년대는 소득의 미군이 소득에 주둔하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 찍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10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는데, 요 보관하고 있다가 90년대 소득과 동독이 합병할 때 어지럽잖아요. 나라가 합병하니까 얼마나 질서가 문란하고 어지럽겠어. 요때 이놈의 현판이 100달러짜리 현판이 없어지는 거야. 행불이 됐다고, 행불. 그래가지고 미국 아이들이 20년 추적을 했다고 하더라고. 20년 추적해가지고 80년대 90년 초반에 없어졌는데, 그거를 추적해가지고, 이것들이 가져갔구나. 북한 아이들이 가져간 거지. 서독하고 동독하고 합병되면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지러울 때, 치안도 안 되고 그럴 때, 중앙당 연락부장, 그때 오공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하도 오공렬 사람 운전수람도 좀 놀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중앙당 연락소,
정식 명칭은 중앙당 작전부고, 북한 사람들은 일부는 그 일반 북한 사람들은 거는 중앙당 연락서 하지 않는데, 중앙당 작전부 오국열이 관할하는 중앙당 연락서에서 소독에 있는 100달러짜리 동판 그 현판 100달러 찍는 기계를 싹 가져간 거지. 돈 주고 사갔든 뭐 했든 뭐 하겠지 자정. 그거를 북한으로 가져간 거지. 동독 합병될 때 동독이 소독하고 동독하고 어지러울 때, 그러니까 북한애들 알았는 거야. 아, 소독아들이 저거 가지고 있는데 미국 아들이 눈치 보여가지고 못 찍는구나, 죽이 갔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소독아들 가지고 있던 걸 그 독일이 어지러울 때 북한 아이들이 그걸 북한으로 가져갔다고. 가져갔다고 하더라고. 내가 들은 얘기야. 가져갔는데 그래가지고 북한 애들이 찍으려고 하는데 기술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또 아무리 그 현판이 있다고 그래도 그게 똑같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갓달라가 북한에 나오기 시작했다. 그걸 국가에서 찍는 거지. 북한 아이들이 김정일이가 야 찍어서 보내. 근데 어떨 때 뭐 만장 찍으면은 한 20% 10%는 또 진짜처럼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많이 찍고 거기서 골라내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달러를 찍고 북한에서도 달러를 찍는데 북한 애들은 성공 확률이 좀 낮는 거지. 한 10% 이렇게 되는 거야. 미국은 100% 딱딱딱 찍고 북한 애들은 같은 기기라 그래도 이게 뭐 인쇄하는데 종이도 그래. 뭐 인쇄 있잖아요. 액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미국하고 똑같이 못 맞추니까 그게 대량 찍어서 조금 해소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갓달러가 그 찍어 버릴 수는 이놈들 버려야 되는데 소각시켜야 되는데 소각을 안 시키고 꿍져가지고 걔네들이 꿍져가지고 내다 팔한 거지. 그게 갓달러로 북한에 유통되기 시작한 첫 근원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도 뭐 숱한 놈 죽었지. 그 훔쳐간 놈들은 다 뒤졌지. 아무튼 그래서 그 갓달러가 북한에 나오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된 거다. 진짜 달러를 가지고 찍는데 찍어서 뭐 1000장 찍으면 1000장 해소하니까 똑같이 못 만드니까 미국하고 북한하고 기술력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기계라고 그래도 종이질도 그래. 그 다음에 그 액물도 그래. 그 화학물질도 그래. 다 딸리니까 똑같이 못 만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북한 애들 미국 정부가 북한 외교관들이 외국에 나갈 때는 달러를 갖고 나가면 다 단속한다고 그러더라고. 미국하고 번호가 똑같은 게 2장이 되면 안 되잖아. 달러가 000001 하면 0001이 2개가 나오는 거지. 미국도 찍고 북한도 찍고. 그래가지고 북한을 무슨 그때 미국 아들이 엄청 압력을 가해가지고 김정일이도 그걸 많이 못했다고 그러더라고. 미국 아들이 너 죽여? 너 진짜 죽을래? 너 우리가 마음 먹으면 너 죽일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김정일이도 조금 하다가 미국 CIA가 한 10년, 15년 추적해서 북한 아들인데 압력을 그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김정일이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북한 가달러는 그렇게 해서 나왔다. 진짜 달러 기기가 스위스에서 미국 아이들이 자기네가 못 만들고 스위스의 업체에 의뢰를 했는데 이 스위스 아이들이 미국한테 하나만 줘야 되는데 미국한테 주고 2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 가지고 있다고 소독 아이들한테 팔았는데 소독이 가지고 있다가 소독아들도 못 찍고 미국 무서워서 못 찍고 있다가 동독하고 소독하고 합병되면서 이 독일이 어지러울 때 치안이 어지러울 때 북한 아이들이 북한 중앙당 작전부 아이들이 그걸 싹 가져간 거지. 북한으로. 북한 가져가서 야들은 뭐 막 눈치 안 보고 찍는데 기술력이 좀 딸려가지고 안 나오는 거야. 달러가 똑같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못 찍었는데 그 횟수가 좀 적은 거지. 확률이 100% 확률이 좀 적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는 소각시키라고 했는데 소각 안 시키고 그걸 걔네들이 훔쳐다 갓달러로 팔아먹었던 거. 그런 일이 있는 거지. 그래서 북한의 갓달러가 그렇게 나왔는데 나는 트럼프 행정부 때 트럼프가 김정은을 2번 만났잖아요. 3번 만났나? 싱가포르 만나고 하노이 만나고 판문점 만나고 했는데 나는 싱가포르 만나러 갈 때 트럼프가 저거 해결하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난 그렇게 생각했다고. 무슨 북한에 무슨 체제 그런 거 아니고 트럼프는 야 김정은한테 그 달러 기계인데 쓰지도 못하는데 이젠 줘. 근데 공짜로 주면 안 되잖아. 돈을 받고 줘야 되는데 미국애들 돈을 안 줘갔다고 했던 모양이야. 그럼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어. 아직 북한 애들이 가지고 있는지. 나는 북미담 할 때는 트럼프가 무슨 유수에 나오는 거 저것들 좀 아냐. 나는 내가 북미담 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저거 달러 기계 해소하려는 모양이구나. 트럼프가 이번 기회에 북한에 가지고 있는 달러 기계 해소하려는 모양이구나. 근데
내가 북한에 있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서 뭐 북한 애들 뭐 동판 갖다 팔려고 하는 거 그런 드라마도 찍고 영화도 찍고 했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북한에서 들었던 얘기가 맞는 얘기인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북한 애들이 이제 어떻게 가달러 기기가 생겼냐? 거기에서 간단히 그냥 내가 들었던 얘기 했습니다. 내가 확인해 본 건 아닌데, 근데 북한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북한의 여기로 말하면 엘리트 계층이라고 해야 되나? 북한에서 논다는 사람들은 아, 중앙당 연락처 저 갖고 왔구나 이런 거 다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뭐 평성호대 뭐 보관장소는 뭐 평성호대라고 하더라고. 뭐 그 정도까지. 예. 오늘은 북한의 달러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